달력을 보시면 이 밑에는 없습니다. 이번 주가 대통령 변론기일 마지막입니다. 13일이면 끝이에요. 물론 추가로 재판부가 더 잡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헌법재판소 공보관 얘기 보실까요? 추가 기일 지정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전달받은 사항이 없답니다.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는 말은 지금 상황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재판 끝내겠다는 겁니다. 변론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한 증인 없고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법조계에서는요, 재판이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마치 헌법재판소가 3월 선고, 변론 끝나고 한 2, 3주 뒤면 선고가 되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3월 선고를 미리 정해놓고 서두르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요. 첫 번째,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두 번째, 그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률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3단 논법에 따라 가지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그게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다 3스타인데 이 세 사람이 삼성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자꾸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삼성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국정원 1차장이라고 한 사람은 메모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메모를 자기가 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누가 썼냐라고 했더니 보좌관이 썼다라고 했는데 그 보좌관 나오라고 하니까 보좌관이 누군지 밝힐 수가 없대요. 거기에다가 그 특전사령관 밑에 있었던 707 특임단장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 울먹울먹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국민들한테 쇼킹하게 아주 충격적으로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거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국정원장 나옵니다. 국정원장 나와가지고 제 생각으로는요. 1차장이 이야기한 거를 동의할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하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누구 말이 맞는지 그거는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하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정쩡하게 마치 뒤처리도 제대로 안 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심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률을 적용해서 선고를 한다. 그런데 그 선고의 대상이 누굽니까?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갖다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재판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가? 이거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마일스톤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급하게 이걸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재판을 국민들한테 무조건 믿어라. 나 헌법재판관이 있고 장관급 판사니까 내가 한 말이 진리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니까 2030 포함해가지고 5만 명, 10만 명 되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도 저렇게 모이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헌법재판소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길래 절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초시계를 재고 재판을 하고 있어요. 증인 한 명당 90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심판정 안에 초시계를 갖다 놓고 시간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증인 몰아넣기 하루에 3명씩, 이번 주엔 4명 하는 날도 있습니다. 반대신문 질문 사전 공유, 변론 전날에 대통령 측이 물어볼 거 국회 측에 다 넘겨주고 국회 측이 물어볼 거 대통령 측에 다 넘겨준다는 겁니다. 선거 토론도 아닙니다. 재판이잖아요. 선거 토론도 아닌데 이렇게 초시계까지 재가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증인에게 적용될 일종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신문은 30분, 반대신문은 30분, 재주신문 15분, 재반대신문 15분입니다. 일단 시간이 끝나면 그 해당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고 이 표준을 따르신다면 공평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 왜 시간을 지워버리는?
그 남은 시간을 줘야죠. 8분 30초. 이 재판 절차를 예. 일정히 맞춘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초시기까지 등장시켜놓고 그걸 맞추겠다 그러면 침대를 맞춰놓고 사람을 맞추겠다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난주 재판에서요.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국정원 1차장, 707 특임단장, 증인들의 증언이 조금씩 달라진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달라져서 우리가 더 질문할 게 있는데도 시간 제약, 초식에 되는 그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사실 확인을 못했다. 문영배 소장 대행이 초시계를 자꾸 재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물어볼 걸 못 물어보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뭐 이제 뭐 그런 아쉬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거 뭐 한 3분 더 줘면 될 것을 그렇게 절박하게 끄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증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서 실제로 반대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요하게 질문을 요청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원래 그 재판들도 사실은 뭐 한 2시간 할 거리를 6시간, 7시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형사재판과 다르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대통령의 파면을 할지 그대로 유지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만 체크만 되면 사실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존에 탄핵했던 시점에 있어서의 시일에 비해서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들이 많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상태가 그렇게 불공정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예.